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로서 저 많이 혼내시는데 좀 애교로 봐주세요. 지금 설날이라서 차가 너무 막혔어요. 지금 상암동에서 오는데 50분 걸렸어요. 50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정치 고수를 모시고 한국 정치판을 해보는 시간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오늘은 고수라는 표현도 조금 좀 미안한데 초고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국 예.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예. 계획 여러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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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먼저 연락하셔야죠. 저보다 훨씬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그 많이 바쁘시죠. 지방선거 기획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뭐 거의 프로그래밍에 거의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원래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효율을 하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이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고민 많이 하죠. 네. 어차피 선거는 학생에게 시험 같은 거니까요. 네. 시험을 잘 봐야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좀 여쭤보라고 네. 하더라고요. 25일 날 4시에 네. 전환길 씨와 4대1 부정선거 토론 네.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왜 하자고 했느냐? 왜 하필 전환길 씨냐? 아니 원래 저는 황교안,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같이 안 나온대요. 4대1.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뭐 이게 왜 토론할 거리냐, 검증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그냥 네. 빠져나가거든요. 네. 뭐 수사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물론 본인들이 선거 그 소송 내가 다 지고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검증을 하는데 뭘 검증한다는 거예요? 재판보다 더 센 검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한루프 돌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이번 기회에 좀 그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랑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순진한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을 네. 선동하고 있다.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더지가 이제 땅 밑에서 막 해집고 다니지만은 네. 밖에 내놓으면 계속 땅으로 들어가려만 하거든요. 지금 이분들 아마 밝은 세상에서 이거 주장하라 그러면 제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건 진짜. 그 어떤 곳에서 해요? 근데 정해졌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막 하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전환길 씨는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 건지 뭐 저희 아버지 욕까지 하면서 이제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참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선동가들이라고 하기에도 허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판을 해집어 나는지를 이제 다 백일하에 보게 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사회보고 TV조선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 TV조선이. 근데 TV조선에서도 이제 전환길 씨가 저렇게 요즘 약간 반쯤 뭐 제 표현으로는 뭐 광인같이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고 이게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을 토론회에 불러가지고 편성하다가 이거 또 이재명 정부에서 종편 징계 때려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도 요즘 느끼고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럴 줄 모르고 불렀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유튜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차피 판을 크게 벌린 이상 네. 정기 편성 원래 2시간 정도 이제 TV조선이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전환길 씨의 광인 전략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막 말도 못하게 4명이 그냥 한꺼번에 막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논리가 없으니까요.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 예, 맨날 하면 똑같잖아요. 뭐 중국이 했다. 네. 뭐 중국이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 그럼 너 중국 편이냐 뭐 이러고 그러다가 또 뭐 트럼프가 좀 있으면 이제 이재명 내쫓고 정리할 거니까 너 트럼프도 안 믿냐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정작 미국에서는 트럼프 좀 인기 떨어져가지고 선거 다 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명예 미국인이라 된 듯 저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정신 차려야 되죠. 그거는. 제가 걱정하는 또 그냥 판을 뒤집어 엎지 않을까.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잘 대처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대표님 만나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네.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많이 비판을 한 지점인데 부정선거 세력, 윤호개인 세력,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와 함께 쌍특검 공조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뭐 사진도 찍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시는 모습이 네. 언론에 좀 보도 많이 됐고 네. 또 단식할 때 찾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가치, 철학, 정체성과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특검은 그래서 조국 대표까지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들을 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네. 저는 그 정치판에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여야로 나뉘었을 때는 야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선명하게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뭐 정책으로 가서 뭐 다른 걸 연대하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지가 네. 자꾸 그냥 장동혁 대표랑 같이 웃고 손잡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 뭐 그런데 그 누워 있는 데 간 거라서 별로 뭐 웃고 이런 건 없었고요. 아니 그 네. 처음에 이제 쌍특검 공조한다고 했을 때 두 네. 분이 앉아가서 뭐 얘기도 하시고 사진도 네. 찍었잖아요. 네. 저는 그 사진 자체가 좀 대표님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런 그렇다고 걱정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 특검법이라는 건 원내 협력 사안인데 뭐 지금 콘서트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 특검법 연대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적인 연대였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것도 이제 공조를 안 하겠다라고 하신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공조 안 하겠다도 아니고 네. 뭐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저쪽에서요? 네. 근데 천막 치면서 네. 거기서 막 농성하면서 네. 쌍특검 받아들이라 막 그렇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죠 그거는. 예. 저는 뭐 그 원래 가가지고 영수회담을 요구하면서 앰뷸런스 타고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끝내든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 하기로 해놓고 이제 딴 거 박근혜 엔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그냥 끝난 거죠.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할 만한 게 있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야당이 야권에서 특검에 대해 어떤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서 한동훈 씨한테 당신은 특검에 대해서 무슨 입장이냐 그러면 자기도 특검은 찬성한다 그럴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특별한 새로운 입장이 아닐 것 근데 같아요. 왜 하필 장동혁이냐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막 들더라고요. 그 당의 대표가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제가 콘서트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특검 연대하자 그러면 코미디잖아요. 네. 예. 그 장동혁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네. 뭐 오찬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늘도 이제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그 재판 소원, 네. 사심제 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편에서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면 한편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그 이미지만 챙기고 야당 주도 만난 이미지만 챙기고 입법 폭주는 강행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의도가 그거다. 예. 그럼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영수회담 요구했으니까 가서 내가 그냥 대통령하고 맞상대하는 야당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거겠죠?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네. 본인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왜 그렇게 레이건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때 네. 뭘 했는지는 우리 기억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만났다. 그렇지. 예, 그거잖아요. 예. 사진만 기억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슈를 좀 넘겨봐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뭐 당 대표 하셨었잖아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하셨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네. 나눴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보이세요? 위험한 수준이다? 아니면은 그냥 그쪽에서는 오늘도 계속 아유 우리는 뭐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그 양측의 관계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네. 뭐 그럼 여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뭐 일하겠다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의심받고 있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저는 일관되게 대통령이 당의 가장 이제 으뜸당원이라고 하는 건 맞겠지만은 당무에서는 개입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서로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합당은 반대는 아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뜻은 합당이다 뭐 이러고. 근데 합당을 지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20일 전에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조국혁신당 합당하겠습니다 라고 처음 얘기를 들으셨을 때 네. 되겠네? 아니면 뭐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국혁신당의 값을 깎으려고 들 것이라는 생각했어요. 예.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값어치가 이제 장부가가 없죠 이제. 네. 예. 뭐 독자 세력화보다는 어떻게든 합당해 보려고 하는 조직임이 드러났고 그렇지. 민주당의 선명한 이중대임이 증명되었고 네. 거기다가 뭐 조국 대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3일까지는 입장 정해라 밀어붙이다가 조급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직전에 같이 영원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은 마이너스로 가격 낮춰서라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예. 저게 이제
민주당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재민방에 흘러갔다. 여러 가지 뭐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라고 오늘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평론을 하면서 네. 나 말이야 나 주고 네. 6월달 재보궐선거 유리한 지역 나 공천 줘 단일 후보로 해줘 그거를 요구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것도 못할 걸요 이제. 요구를 못한다. 예, 이제는 그런 것도 요구 못할 거고 네. 저는 장부과가 영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 영으로 만든 것도 본인이에요. 뭐 13일까지 최후 통첩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이번에 좀 정치적 부재를 드러냈다. 협상력 아니면 협상 카드가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 없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어디 공천 안 준다. 뭐 합의할 리도 없지만 합의 안 해서 그럼 조국 대표가 그럼 여기서 또 멋있어 보이려면 그래 니네가 안 해도 나는 3파전이라 뛰겠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안 해요?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격전 지역에 우리 네. 당 후보를 내겠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걸 먼저 하고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기 싫어서 협상을 먼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은 먼저 우리는 이런데 후보 내고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먼저 얘기부터 하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 값어치를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장부과를 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무래요. 조국 대표의 비례는 본인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뭐 3파전 승리를 한다든지 그런 극적인 승리가 아니면은 네. 이번 판에서는 좀 장사 잘못한 것 같다.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뭐 아니 조국혁신당 단독이라도 민주당 후보가 있더라도 그 합당 안 해주면 해야죠. 합당 안 해주면 네, 근데 한번 기세가 꺾인 뒤에서 하는 거니까 네. 좀 짜증 날 겁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요? 아니 그냥 출마 가능성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는데 대선은 그렇게 빠질 수 있어도 네. 지방선까지 빠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당은 지방 조직도 없고 그냥 비례 의원 12명만 들러 있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네요. 후보 내야 될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미래는 어때요? 이번에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도 이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 걸 보니까 네. 다시 전당대회에 걸려서 내가 또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예. 아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시민, 김어준이라는 대단히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정청래 대표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런데 합당이 좌절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겠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죠. 만약 전당원 투표를 했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겼을 거고요. 이겼을 것 같아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전당대회는 전당원 투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당대회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의 견제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또한 의원들도 한 70-80명이 네. 반 정청래 뭐 모임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움직임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까지 초반에 자기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던 거는요. 네. 지방선거,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천이 이루어지면 자기에겐 미래가 없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가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화성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아마 경기도 전역이 그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친명계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네. 뭐 대통령 비서실에 잠깐 있다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축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 정청래 대표 팀이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을 걸고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뭘 그 사람들 포섭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대통령의 민은 후보와 한번 붙어보려 그러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직만 해도 규모가 꽤 클 겁니다. 정청래 대표 쪽이. 그래서 그걸 좀 기대고 있는 거고 거기다 이번에 조국혁신당까지 집어삼키게 되면은 본인이 오히려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가 좀 바뀔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는 아니 국정 운영 뒷받침을 집권 여당 대표답지 않게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 목적만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진짜 대통령한테 까불다가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을 거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조국혁신당을 먹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국혁신당이 당원이 17만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 뭐
그러니까 되게 그 작은 당의 당원이 되신 분들은 매니악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진짜 그 정치인을 지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원 가입한 분이고, 그럼 예를 들어 합당이 된다 이랬을 때 그 17만 중에 뭐 돈 내는 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표는 다 정청래 쪽으로 얹히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만 펼쳐진다 그러면요. 그런 걸 노린 거겠죠. 그래서 조국 대표와 어느 정도 아까 양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이나 이런 데서 밀어주고 여기서 만약에 그 표를 얹으면은 나는 무조건 전당대회 이긴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청와대 견제는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불협화음은 더 커지잖아요. 뭐 이기면 된다.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게 저런 식으로 갈등이 한번 생기면요,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예, 오히려 쫄았나 보다 이러면서 더 공격하지. 아니 그 네. 우리 대표님도 집권여당 대표하면서 네.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말 특이하고 기괴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결말까지 간 거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쫓아낼 만한 힘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제 보궐 임기하고 난 다음 전당대회에서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네. 있는 사람을 선거에 잘라내려고 하는 움직임 없을 겁니다. 결국엔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최근에 뭐 이제 김경씨 관련해서 이름이 같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폭탄을 서로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과연 네. 그 정도 네임밸류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그냥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 구조화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겠죠. 제가 솔직히 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울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황당한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저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전당대회 조사하면 저 1등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또 당대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끌어놔야겠다 해서 이상한 짓을 건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웬만하면 정청래 대표의 인지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막기 힘들 거다. 예. 이미 결론은 나 있다. 뭐 정청래 대표의 비리 사건이 터진다 이런 게 갑자기 나오지 않는 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합당 문제 관련해서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 갑자기 이거는 전당대표 가면 안 돼, 여론조사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꺾였다. 그러한 이제 분석도 있는 것이고, 전준철 변호사의 특검 임명권만 없었어도 네.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여가지고 합당까지 갔었을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동의하세요? 특검 임명이 컸다고 봐요. 결정적이에요. 네, 그게 아까 말했듯이 원내에서는 의원들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꿔놨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인 거죠. 네. 대통령의 불쾌, 대노 이런 표현들이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릴리스 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무 개입은 오히려 폭력이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특수한 검사가 뭐라도 이제 그때 한동훈이라는 자기 부하와 함께 직권남용이랑 그런 걸로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다 잡아넣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판인데 대통령은 누가 봐도 뭐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정당인이죠. 맞아요. 네, 대통령은 정당인이고 정당인이 정당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발언권에 영향력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니네 뭐 공관에서 이 사람 했던데 이 사람 자르고 얘 넣어라 이런 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 그건 그냥 당인으로서 잘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근데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다. 당무 개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을 드러냈다. 네.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 조절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잘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욕 안 했으면 다행이지.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네.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